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연 들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 평범하지만 조금 이상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주부입니다. 참, 요즘에는 트로트가 대세죠? 저도 참 트로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 즐겨 부르는 노래들도 많이 늘었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트롯과 함께하길 바라며 저희 가정이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기에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솔직히 저희 가정 자체는 평범합니다. 다정한 남편과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어 사연을 한번 적어봅니다. 때는 작년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남편이 장남, 그리고 둘째 시누이 막내 도련님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았죠. 이곳에 시집을 오고 나서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저희는 매달 2번 정도 시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해로는 벌써 10년째네요. 여김없이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나섰는데 저에게는 일과가 있습니다. 시누이의 안부를 묻는 일이었죠. 시누이에게 카톡을 남겨 안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단답으로 대답이 오지만 저는 대답만으로도 고마워요. 안부를 묻는 이유는 후에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저택 같은 시댁집으로 향해 도착을 하면 어김없이 어머님이 버선발로 나와 남편을 지극히 마중 나오셔요. 아이고, 우리 장손 왔구나. 어머니, 굳이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 장손이 오는 날에 애미가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니? 새아가도 어서 오렴. 네, 어머님. 아내 도련님이랑 시누이 계시죠? 그럼. 안에서 니들 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렸단다. 아이고, 우리 장손 삐쩍 꿇은 거 봐라.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매달 2번씩 만나는데도 이산가족 상봉하듯 눈물이 겨운 아들 사랑을 자랑하는 시어머니셨죠. 그리고 다 함께 집안에 들어섰어요. 아직도 독립하지 않은 시누이와 도련님이 나란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다행히 아무 일도 없구나 하는 찰나. 그리고 그때 들리는 말이 가관입니다. 누나, 나 물 좀. 잠시만. 하고 물을 가져다주는 착한 시누이에게 도련님은 얼음 좀 타오라고 하며 시누이에게 손을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만 좀 해라 너네는. 남편이 만류하고 나서야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저는 매번 그런 시누이가 눈에 밟힙니다. 동생의 아나무인 같은 행동에도 꼿꼿이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두 손을 모아 꼼지락대며 기가 죽은 모습이 마치 잘못한 죄인 같았어요. 그리고 거실 한켠에 작은 책상과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음악만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누이에게는 방이 없거든요. 이 큰 집에 시누이를 위한 방 하나 없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야 조금 감이 오시죠? 제가 왜 오기 전에 시누이에게 안부를 물었는지, 이곳에서 시누이는 가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누이와 눈을 맞추면 눈인사를 하고는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편을 들게 되면 도련님이 아주 방방 날뛰거든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때 옆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는 매번 충격적입니다. 나무를 볶던 시누이가 기름이 튀어 소리를 악 지르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선영아,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죄송해요. 진짜 애물단지야, 애물단지. 30 넘고도 저러고 있으니 내 속이 안 터져?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에게 늘 달고 사시는 말이 너는 윤이 아니었으면인데 그 끝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윤희는 도련님의 성함이었죠. 선영이 너는 윤이 아니었으면 진즉에 고아원에 갖다 버렸을 거야. 하며 웃으시는데 그리고 그 상황에서 더욱이 당황스러운 건 시누이는 매번 그런 하대하는 막말에 매번 감사합니다를 달고 살았죠.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너무 심한 말이 오고 가고 종부리듯 하대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처음부터 직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뵙는 상견례에서도 결혼식 당일도 그리고 저녁을 먹는 그날도 도련님의 누나인 시누이는 누나가 아닌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내성적이며 포용력이 강해 동생을 지극히 아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말수가 적어 제가 불편한가 싶어 남편에게 물은 적도 있었죠. 여보, 시누이 말이야. 원래 저렇게 내성적인 성격이야?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제 어릴 때부터 조금 말이 없긴 했어.
그래? 나는 내가 불편한 줄 알고. 아니야, 네가 뭐가 불편해. 그냥 좀 뭐 쑥스러운 거겠지. 그런가? 근데 말이야, 어머님이랑 도련님 신우이한테 너무한 것 같아. 응? 뭐가? 아, 그거 다 이유가 있어.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내성적이고 주변을 잘 챙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그날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도련님의 태도는 누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었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씌우라 명령을 하고 공시생 준비를 하는 누나에게 자신의 수발을 들지 않는다며 책을 찢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우이가 아끼던 mp3를 갖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전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보고 있던 터라 정확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짚어주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쯤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외면하지 못할 만큼 심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나서서 신우이의 편에 서서 도련님과 다툰 일도 여럿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반찬을 가지러 왔을 때 도련님이 소리를 지르며 신우이에게 겁박을 주고 있었어요. 이유는 자신의 양말 한쪽이 없어졌다는 하찮은 이유였죠. 자기 양말 한 짝조차 못 찾아 신는 인간이 신우이를 겁박하며 윽박을 지르는 것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신우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잘못? 잘못이 없다고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양말 엊그제부터 잘 개어놓으라고 도련님, 양말을 왜 신우이가 개어요? 도련님도 이제 30이 넘었으면 자기 양말 정도는 알아서 찾아 신으셔야죠. 뭐라고요? 아니, 저 밥만 축내는 식충 같은 누나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제가 이 정도도 못 시켜요? 제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뭔데요 도대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언성이 높아지고 있을 때 외출하신 시어머니께서 귀가하셨어요. 저희의 모습을 보시더니 달려오셔서는 바로 신우이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제 뺨이 얼얼할 정도였죠. 니년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어! 소리를 지르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는 얼이 빠져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네가 윤희 앞길 막아놓고 어디 새아가 등에 숨어서 폐악질을 부려!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신우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은 당연히 선영이가 했겠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움이 안 되는 것이. 하지만 귓등으로 듣지 않으셨죠. 더 기가 막히고 짜증이 치솟는 것은 갑자기 도련님은 30 넘은 아기가 되어 어머니 품으로 쏙 하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누나가 내 양말 어디다가 버려놓고 거짓말을 친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저 망할년이 우리 집안 애물단지지. 아유, 내가 선영이 너 가졌을 때 이렇게 애물단지가 될 줄 진즉에 알았으면 애 떼어냈어. 애를 떼어냈다니요. 당사자가 듣고 있는 앞에서 할 말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모진 말을 듣고 있던 신우이는 차분해 보였어요. 아니, 모든 걸 포기한 듯 보였죠. 저는 더는 듣고 있지 못하고 신우이를 이 집에서 분리시켜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자초지정부터 듣고 신우이를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손목을 잡았더니 너무 야위어 초등학생 같았어요. 손목을 이끌고 나오는 내내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와 괜찮냐는 말에 신우이는 말없이 저의 눈을 쳐다보더니 아이같이 엉엉 울었어요. 저는 신우이가 진정할 때까지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평소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고마워요, 새언니.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는걸요.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과연 도련님의 이 행적들이 30살 넘은 사람이 할 짓인지 철이 들지 않은 것인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곧 신우이의 입으로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는 거슬러 올라 도련님이 12살, 신우이가 14살 때의 일이었대요. 그때 어머님은 아버님과 맞벌이 중이셨는데 도련님을 맡기고 외출하셨나봐요. 그날은 매우 더운 지금처럼 여름이었고 도련님이 자꾸만 나가서 자전거를 타자고 졸라댔다는 겁니다. 누나, 우리 나가서 자전거 타면 안 돼? 엄마 오실 때까지 집에 있어야 돼. 아, 엄마 오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때까지 뭐 하냐고. 그럼 누나랑 보드게임 할래? 아, 맨날 누나가 져서 재미없어. 그럼 누나랑 뭐 하면서 놀면 재밌을까? 누나, 그러면 3시까지만 기다릴 테니까 그때까지 엄마 안 오면 우리 자전거 타러 나가자. 어머님은 그날 3시에 돌아오시기로 했었대요.
하지만 차가 막혀 조금 늦게 귀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대요. 자전거를 함께 타러 나간 도련님과 신우이는 학교를 건너 옆 동네까지 간 상태였죠. 그러다 길목을 건널 쯤 사고가 터진 겁니다. 신우이는 횡단보도에서 분명히 멈추라고 말했고 도련님은 차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나가겠다고 우긴 겁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어요. 당시 초등학생 키로는 보이지 않을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고 도련님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전거로 인도를 벗어날 쯤이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다리 한쪽 신경이 끊어져 축구 유망주로 꼽히던 꿈을 접어야 했죠. 하지만 분명 함께 있어서 일어난 사고지만 신우이의 잘못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도련님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유별난 아들 사랑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련님이 신우이가 자기를 밀쳐 횡단보도로 떨어졌다 거짓말을 친 것이었어요. 축구 유망주로 동네에서 유명했고 자랑을 엄청 하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기대가 꺾이자 기괴한 행태로 신우이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명백한 아동학대였죠. 어린 시절에는 더욱 지금보다 심했다고 해요. 학교 가는 평일에는 괜찮았지만 집에만 있는 주말에는 가학행위가 더욱 심해졌죠. 그때부터래요. 신우이의 방이 없어진 것은. 신우이는 베란다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마치 그 집 딸이 아닌 종살이처럼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 집안일을 해야 했고 집에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오면 안방 화장실에 가두어 나오지 못하게 했대요. 이런 흉물은 아무도 보여줄 수 없다면서요. 그리고 도련님의 기가 기고만장해서 툭하면 신우이를 괴롭혔대요. 블록을 던진다던가 머리카락 잘라버리기 또는 교과서를 다 찢어놓기도 했대요. 학교에서 절름발이라고 놀림을 받고 오는 날이면 더욱 심해졌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신우이가 매번 멍이 들어있거나 일기장에 조금 아이가 썼다기에는 심오한 내용들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담임 선생님께서 눈치를 조금 채셨나 봐요. 그래서 가정방문을 오셨었는데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가정방문을 다 이렇게. 아,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저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가정방문을 마침 공고받아서요. 선영이는 집에서 어떤가요? 선영이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아주 이쁜 집만 골라서 해서 참 저도 제가 낳은 제 자식이지만 어쩜 애가 저렇게 야무지고 착한지 라고 가식을 떠는 시어머니를 보며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가만히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머님 단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영이 몸에 매번 멍자국이...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착한 선영이 누가 괴롭히는 것 같아요. 반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요. 선영이가 차분하고 조용해서 아무랑도 그렇게 나쁜 관계를 잇는 것 같진 않은데요. 저희가 학교 폭력 문제도 근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번에 자진 신고 기간에도 아무런 말도... 아니, 애들이 신고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 계속 선영이 이렇게 멍들어오면 저는 못 참아요. 안 그래도 찢어지는 가슴 더 찢으려고 오셨어요? 당장 나가주세요. 지금은 더 이야기하기가 힘드네요. 하고 되려 윽박을 지르시고는 담임 선생님을 쫓아내시고 신우이에게 세뇌 교육까지 시키셨더군요. 누군가 멍에 대해 물으면 이렇게 답하라고 질문과 답지를 만들어 외우게 하셨대요. 선영아, 누구한테 맞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라고 했지? 윤이? 윤이? 윤이 이름이 거기서 왜 나오니? 엄마가 다른 반 친구랑 장난치다가 그런 거라고 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거짓말? 그건 네가 한 거겠지. 네가 그때 윤이 횡단보도 밀쳐놓고 모르는 척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라며 어린 신우이에게 거짓된 기억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갖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렇게 울먹이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신우이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선영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어릴 땐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는 거죠? 하지만 엄마가 계속 제가 밀친 거라고 하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잘 안 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선영씨가 밀쳤더라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학대예요. 학대요? 엄마가요? 저한테요? 자신이 당하는 것이 학대인지도 인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상황은 심각했어요. 저는 저희 아들도 집중력이 흐려 다니던 상담소에 신우이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 일로 잠시 데려간다는 핑계로 2주에 한 번씩 상담을 받게 했죠.
상담 결과는 예상과 맞게 처참했습니다. 우울증, 무기력증, 아동학대 증후군. 이미 정신건강은 피폐해진 상태였죠. 아마 저였더라도 제정신으로 버티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신우이는 그렇게 어른아이가 되어 아직도 그 기억 속에서 못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상담 시간도 늘리기로 결정도 했어요. 그리고 한 3달 지났을까요? 뜻밖의 소식이 있었어요. 상담 선생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죠. 지금 선영 씨 상태는 보시다시피 어린 시절 기억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예요. 마음도 쉽게 안 열고요. 저희 신우 진짜 너무 모진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다 큰 성인이지만 어린 시절 과거 기억이 너무 크게 자리 잡혀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아이들 놀이 치료하면서 하듯이 흥미를 끄는 일을 찾아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면서 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도 있어요. 흥미를 끄는 일이라 그거 알고 계셨나요? 선영 씨 절대음감인 거. 네? 절대음감이요? 선영 씨 상담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상담 치료에서 나오는 클래식 음악 악보를 다 맞추더라고요.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 흥미를 일깨워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고 집에서 분리를 해오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매우 기뻤어요. 제 자식일처럼 기뻤죠. 그리고 그 사실을 신우에게 알려주었지만 신우는 이미 깊은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있었죠.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기란 어려웠어요. 하긴 트라우마라는 게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였다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겠죠. 저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쓰레기예요. 그냥 새벽에 노래 듣고 할 일이 없어서 음계 맞추기만 했을 뿐이라고요. 아가씨, 이건 아가씨만의 특별한 재능이에요. 더 이상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아가씨 음악 좋아하죠? 음악? 맞아요. 저 음악 좋아해요. 집에서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MP3 들고 나가서 음악을 들으면 정말 모든 게 다 거짓말같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제 사비로 아가씨 도울게요. 아가씨 혹시 음악 부분 중에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음악, 저는 잘 모르지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노래 어때요? 노래요? 저는 노래는 불러본 적이... 자, 저 따라해봐요. 지금 나오는 클래식 곡 들리죠? 이 노래를 그냥 흥얼거려 보는 거. 그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신우는 음악에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그 노래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흥얼거리더니 수첩을 꺼내서 악보를 적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수첩을 잠시 보여달라고 한 뒤 수첩을 열어보니 억소리 날 만큼 많은 자작곡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대부분 트롯 노래가 많았어요. 아가씨 트로트 좋아하나 봐요. 트로트는 엄마가 좋아하세요. 네? 어머님이요? 시어머님요? 엄마가 좋아하는 걸 만들면 저도 이쁨 받을 것 같았거든요. 상담실에서 오히려 제가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엄마를 위해 작곡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면 엄마가 다시 자기를 이뻐해 줄 것 같았대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신우를 본격적으로 밀어주기로 결심했어요. 여보, 나 부탁 있어. 응? 뭐 생활비 벌써 다 떨어졌어? 웬 부탁? 아가씨,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안 될까? 나 요새 집안일 육아 너무 힘들어, 자기야. 그럼 차라리 파출부를 부르는 게 어때? 파출부는 내가 너무 불편하고 요즘 뒤숭숭하잖아. 그냥 아가씨 용돈 챙겨주면서 내가 친동생처럼 의지하고 싶어서 그래. 들어줄 거지? 아무리 완고한 시어머님도 장남인 남편이 설득하면 될 것 같았죠.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선영이 우리 집 집안일 좀 도와주라고 하면 안 돼? 하는 거 없잖아. 아이고, 뭐 무슨 일 있어? 새아가는 어쩌고? 요즘 와이프가 공방을 차려서 지금 엄청 잘 나가. 그리고 엄마 손주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지. 하나뿐인 손주, 엄마 손길 많이 필요할 때잖아. 선영이 딱히 이 집에서 할 일도 없고 몇 개월만 우리가 데리고 있을게. 그래, 걔가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만 네 생각이 정 그러면 그렇게 하렴.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신우이를 저희 집에 들여보내주셨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신우이를 데리고 유명한 보컬 학원들을 전전했고 자작곡으로 소개도 해드렸죠. 둘러본 학원에서는 놀라운 반응들을 볼 수 있었어요. 보컬 트레이닝을 되려 맡아달라 할 정도로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죠. 신우이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걸요.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과거 시련만 넘기면 천재적인 아티스트가 될 거라는 직감이 생겼어요. 학원에서 되려 선생님으로 스카우트라는 걸 보고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국 일을 잠시 했었거든요. 지인을 통해서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 기획사의 오디션을 보러 갔고 신우이는 긴장을 했지만 노래를 부를 때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물론 기획사 오디션은 합격이었죠. 하지만 연습생 신분이기에 저는 정말 제 친동생 키우듯이 신우이를 대했답니다. 신우이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어요. 대형 기획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서 유망주로 꼽히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작곡에 작사까지 하는 대천재로 입소문이 났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돌연 신우이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새언니,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저 겁이 나요. 아가씨는 원석이에요.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 네? 제가요? 아무도 몰랐던 거죠. 바위처럼 생겨서 그저 돌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가씨라는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을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아가씨는 음악이 좋죠? 네. 아가씨는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고 싶죠? 네. 그럼 지금이 기회예요. 아가씨가 돌멩이가 아니라 빛나는 보석이었다는 걸 보여줄 기회예요. 조만간 트로트 신인 오디션이 있을 거예요. 케이블 방송이지만 꽤나 큰 오디션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거기에만 집중해요. 네?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자작곡 한 곡이랑 대중 트로트 하나 준비해 가면 되니까 아직 시간도 널널하고 미리 써둔 곡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똑바로 봐요. 지금 아가씨가 있는 곳, 여기 이 기획사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아가씨니까 들어온 거죠.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목에 피나게 노력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해요. 그런데 아가씨는 그 아픈 기억을 딛고 여기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우이의 매니저를 자처하며 육아도 하고 아들과 남편 신우이와 정말 단란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련님이 오디션을요? 여기저기 발이 넓은 터라 인맥이 있던 저에게 도련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형수님, 예전에 방송국 엔터에서 좀 일하지 않았어요? 인맥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요. 근데 도련님 갑자기 왜 트롯을... 아니, 오디션 있는 건 알았는데 요즘 트로트가 대세 아니에요? 절름발이의 트롯 신동대다. 이거 굉장히 사연 있고 좋잖아요. 사실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경악스러웠습니다. 도련님이 신우이와 같은 오디션을 준비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재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이 그저 대세라고 이 일을 하겠다는 자체도 좀 역겨웠습니다. 자작곡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거 저희 누나 책상에 좀 심심해서 뒤져봤는데 자작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 제가 했다고 하고 내려고요.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새아가 잘 지내고 있니? 선영이가 말썽은 안 부리지? 아니, 우리 윤이 저번에 경조사 때 노래 부르는 거 봤지? 아무래도 우리 윤이는 노래를 시켜야 할 것 같아. 새아가 네가 좀 힘 좀 써주련. 네 어머니, 제가 알아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는데 뒤에 신우이가 있었어요. 새언니, 저 오디션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겠다고? 아가씨 정신 차려.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라고. 이혼이 같은 오디션이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거 기억을 잊으려 찾은 오디션에 과거 원흉이 함께한다는 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곳에 있다는 건 피해자가 아닌 이상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렵죠. 저는 신우이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아가씨, 나는 아가씨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아가씨 전적으로 믿어. 포기해도 좋아. 이건 다 아가씨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것들이잖아?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새언니.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고 시어머니나 도련님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노래로 해도 돼. 그때만큼은 아가씨가 제일 빛나니까. 언니, 진짜 고마워요. 저의 말이 힘이 되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부터 신우이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에 총기가 돌았고 발성, 호흡, 흐름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리고 그저 길게 자란 머리를 단발로 자르니 그동안 가렸던 미모가 뽐내지기 시작했죠. 저도 남편 만날 때 잘생겨서 좋아했었거든요. 그 유전자의 힘은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신우이는 그날 이후로부터 자작곡 만들기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얼핏 들은 멜로디는 정말 대단했어요. 신우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다시 엔터계로 발을 들여야 하나 고민까지 했을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몇 주 동안 저는 시어머니 등살에 떠밀려 그동안 도련님과 마주하며 보컬 학원을 전전해야만 했지만요. 하지만 도련님은 가는 학원마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치, 박, 치. 치라는 치는 다 가진 음악과는 재능이 아주 먼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1차 예선 탈락자들이 2차 공개 오디션 관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불안하기만 했죠. 신우이는 당연히 1차 합격을 단 한 번에 해냈고 오디션이 끝나자 유명한 아티스트에게 명함을 받았어요. 그 사이 저는 도련님과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고요. 다행히도 1차 오디션에는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도련님은 보기 좋게 1차 예선 탈락을 했죠. 체면을 구기신 어머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아니 세아가 그렇게 부탁한다 했는데 에이 얘가 왜 떨어져? 이상한 선생님 붙여준 거 아니야? 아니요 어머니, 저 진짜 강남 일대 보컬 학원 다 돌아다녔는데 다 퇴짜 맞았다고요. 재능이 없다고요. 뭐야? 재능이 없어? 참나 얼마나 잘난 집 집구석 애들이 나오는지 내가 내 두 눈으로 봐야겠네. 봐야겠어. 방청하러 오시려고요 어머니? 그래 윤이랑 가서 얼마나 잘난 애들이 나오는지 봐야겠다. 내 원 속이 터져서 말이야. 일단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뚝 끊긴 전화. 괜히 도발한 건가 싶어 아차 싶었지만 내심 속은 후련했습니다. 방청을 온다 해도 생방송이기 때문에 큰일은 터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생방송이면 더욱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디어 2차 공개 오디션 열리기 바로 다음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주고 신우이 방으로 가서 컨디션 체크를 했어요. 내일 입을 무대 의상도 함께 챙기고요. 남편에게도 비밀로 하였지만 나중에 사실을 다 안다면 이해해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우이는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전할 말이 있다며 통화해도 괜찮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야 뭐 큰일 있겠나 싶어서 흔쾌히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저의 핸드폰으로 걸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건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 세아가 어쩐 일이니? 엄마, 저 선영이에요. 선영이? 야, 너 이 한밤중에 세아가 핸드폰으로 뭐 하는 짓이니? 엄마,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 건방지게 어디서 어른한테 절 사랑했어요? 뭐? 아,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사랑 타령이야? 저를 딸로 사랑했느냐고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추운 날 베란다에 가두고 화장실에 가두고 어디 못 가게 발도 묶어놓고 그 기억들이 저를 아직도 괴롭혀요, 엄마. 이게 지 손가락만 아픈 줄만 알고 너만 괴로웠니? 그럼 윤희는 어떻고? 너 때문에 꿈도 잃고 다리도 아직 성치 못한데 그깟 마음 가지고 감성 발휘하는 거야?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네요? 참네.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이제 와서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니? 중요해요. 근데 이젠 안 중요해요. 전화 끊을게요. 앞으로 감당하셔야 할 일 많을 거예요. 무슨 소리니 그게? 선영아! 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신우이가 괜찮은지 걱정이 되어 안색을 살폈는데 정말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에서 도끼가 느껴졌죠. 처음 신우이를 만났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망의 오디션 날이 왔어요. 관중석에는 물론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굉장히 언짢다는 듯이 앉아 계셨고 신우이는 별탈 없이 자작곡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끝까지 곡을 들려주지 않았지만 신우이라면 잘 해낼 거라 생각하고 뒤에서 응원만 해주기로 했어요. 5시간쯤 지났을까요? 오프닝 멘트를 마치고 오디션이 시작되었어요.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아티스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트로트를 불렀죠. 여러 탈락자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쟁쟁한 상대가 많았기 때문에 저 또한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까지 불안해하는 기색이 느껴지면 신우이가 부담을 느낄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주고 무대로 올려보내려 했답니다. 아가씨, 못해도 괜찮아. 이건 아가씨 마음의 노래니까 아가씨가 원 없이 부르고 오면 난 정말 기쁠 거야. 언니, 저 알고 있어요. 관객석에 두 사람 왔죠? 아, 알고 있었구나. 괜찮아? 보여주려고요. 응? 제가 못난 돌덩이가 아니라 빛나는 보석이라는 걸요. 그리고 당당히 무대 위로 올라가는 신우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벅참이 느껴졌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자 MC가 신우이를 소개를 했고 그리고 무대 뒤편에서 관객석에 앉아있는 도련님과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가관이었어요. 자, 다음 참가자는 절대음감의 소유자라고 하는군요. 작사, 작곡 못하는 게 없다. 참가번호 1032번 강선영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마치 누가 망치로 뒤통수를 때린 듯 입을 쩍하게 벌린 채 어버버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의 오디션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갔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에 제가 청심환을 사 먹을 정도였답니다. 네, 선영 씨 반갑습니다. MC 덩구리입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화이팅! 정막이 흐르는 세트장에서 신우이의 고운 음성이 퍼져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나는 원석 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작곡은요. 제목은 소중한 엄마에게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절대 자작곡을 저에게도 안 들려주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죠. 노래는 구슬프면서도 신나게 흘러갔습니다. 가사는 엄마를 향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노래가 끝나자 MC와 짤막한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선영씨, 노래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해서 지금 심사단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정말 소름이 돋아서 여기 보세요. 제 팔 보이세요? 팔털이 다 섰어요. 혹시 이 노래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엄마를 사랑했고 이해했고 용서하려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죠? 하지만 이제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없어요. 모두가 벙찐 상황이었죠. 관객석에 중앙열 35번, 36번 저의 어머니와 남동생입니다. 아, 응원 오신 거고. 아니요. 저를 몇십 년간 괴롭힌 장본인들이에요. 저는 무대 뒤에서 입을 벌린 채 가만히 있었어요. 이건 생방송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가혹행위, 감금, 폭행 잊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엄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준비했어요. 제 인생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나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내 딸 선영아! 그게 무슨 소리니? 오해가 있으면! 그리고 신우이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꺼냈죠.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녹음기 속 음성은 다름 아닌 지난 세월 동안 신우이를 학대하던 윽박지르던 시어머니와 도련님의 음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간 학대의 증거였죠. 세트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감독들이 놀라 저지하려던 참에 한 감독이 말했어요. 잠깐! 기다려. 지금 우리 방송 실시간 시청자 수 1위라고. 모든 스태프들이 신우이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관객석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지금 정말 빛나는 보석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백 명 관객들이 선영씨에게 응원의 함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음향 감독이 신우이의 자작곡 소중한 엄마에게 노래를 틀기 시작했죠. 감동의 물결 사이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주랭랑을 치셨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떠오르는 트로트 가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에 줄줄이 섭외 요청이 들어왔고 광고는 물론 신우이에 대한 인기는 끊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더군요. 언니, 그동안 제 매니저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젠 새로운 매니저가 함께 할 거예요. 새로운 매니저? 기획사에서 붙여준 거야? 아니요. 제 추천으로 데리고 왔어요. 하고 신우이 뒤에서 보이는 모습은 도련님이었습니다. 새로운 매니저로 도련님을 뽑다니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신우이는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시작했죠. 국민청원이 열렸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학대하는 엄마랑 동생 처벌해달라는. 아, 청원까지 갔구나. 그래서? 뻔하죠. 엄마가 득달같이 전화 오더라고요. 이대로는 얼굴도 다 까여서 어디 가서도 못 산다고. 제가 이러면 안 된다면서.
그러면서 그때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선영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얼굴 다 드러내고 우리 이혼이 이대로 폭력범 되면 취직도 못하고 그걸 정말 원하는 거니? 엄마, 아니 저기요. 이럴 땐 사과라는 걸 보통 해요. 뭐? 사과? 사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무식하면 무슨 말을 못할까? 뚫린 입이라고 정말 쉽게 말하시네요. 무식? 뚫린 입? 선영이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 엄마라고요? 절 사랑한 적도 딸로서 여긴 적도 없으면서 엄마? 웃기네요. 너 내가 이번에 네 수입 절반 떼어주면 이번 일 넘어가 줄게. 가게라도 차려서 윤희 일이라도 시키게.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왜 그쪽한테 돈을 줘요? 거지예요? 거지? 그 잘난 아들한테 전하시라고요. 30살 넘게 처먹었으면 양말 한쪽은 지가 찾아 신으라고. 강선영! 너 할 말 다 했니? 이게 무슨... 한 푼도 줄 생각 없어요. 내가 내 재능으로 만들어낸 결과니까 그쪽 아들이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밥이나 축 내고 돈을 벌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일을 해서 벌라고 하세요. 일자리 드려요? 그렇게 도련님을 매니저로 삼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만 보니 도련님은 죄진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매니저, 물. 네, 누나. 후다닥 뛰어가는 모습에 안타까웠다고도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을 가져온 도련님께 신우이가 말했어요. 야, 이거 얼음물 아니잖아. 다시 가지고 와. 그리고 다시 달려가는 도련님을 보며 저희 둘은 깔깔 웃으며 브런치를 나누어 먹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도련님을 부탁한다며 신우이에게 빌빌 기었답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만 피해달라고요. 신우이는 선처를 해줄 테니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지만 정말이지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건 진짜 인두껍을 쓰고는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서 사연 보냅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